자, 첫 번째 썰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슈타르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슈타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남자입니다. 저는 19살부터 26살까지 예술개혁적 공부를 했습니다. 반드시 취업하고 싶어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 체크하면서 힘든 거 꾸역꾸역 공부했습니다. 남들 놀 때 하나라도 더 공부하자는 생각으로 그림에 미쳐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도 절대 나태하지 않기 위해 훈련병 시절부터 저녁 때까지 그림 연습을 꾸준히 했습니다. 연등 공부를 빠짐없이 했었고 그걸 본 선임들은 너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 없는데 대단하다. 너라면 정말 성공할 것 같아.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필사적으로 했습니다. 전역하고 나서도 나태하지 않기 위해 미술 스승님 조언을 다 들어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나갔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정말 그림 실력이 많이 늘었고 스승님, 친구들, 같은 전공 친구들도 제 그림 실력 느는 거 보고 너처럼 이렇게 빨리 느는 건 정말 드물다 라는 칭찬까지 들어서 정말 자존감이 많이 높았고 미술 취업 계단을 한 단계씩 올라가는 기분으로 더욱더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과한 컴퓨터 그림으로 인해 안구가 나빠지고 포기하기 싫어서 나처럼 비슷한 안지가 있는데 성공한 미술 대가들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있다 항상 생각하면서 연습하고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힘들고 나빠지다 보니 정말 포기하기 싫었지만 건강을 위해 포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했던 저희 삶이자 일부인 그림을 놔버리니 나 자신이 사라진 기분이었고 미술에 매진했던 저로서는 살 가치를 못 느껴서 동반 자살을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각종 여러 자살 방법을 시도했었고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직접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공황장애까지 오고 말았고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털도 빠졌습니다. 그렇게 정말 자살에 미쳐버린 9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정말 저를 좋아해주는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고 하나씩 마음이 회복이 되면서 꿈이 생겼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고자 하니 새로운 걱정이 직면했는데 가방줄이 짧다였습니다. 그중 아직도 스트레스 받는 건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장하지 못한 거에 나 자신을 사람 새끼 취급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익히게 되었고 영어도 26살까지는 읽지도 못한 수준이었는데 열심히 공부 시작하니 조금이나마 읽게 되었습니다. 영어 공부는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늦게 시작했지만 재미있습니다. 공부를 하니 살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 파악하고 가고 싶은 직업을 정했고 일종 보통 면허 필요해서 비용을 모으려고 일용직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과 비교하면서 늘 스트레스 받고 꿈을 가는 과정에 짧은 가방줄과 남들과 같은 절차로 살아오지 못한 거에 나 자신을 10회자로 몰아가는 행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나는 미래의 행복도 꿈도 가지지 말아라 생각이 많습니다. 저를 지옥에서 끌고 나오게 해준 애인을 위해 취직을 해서 결혼 비용을 모아서 결혼을 하고 싶고 나 자신을 위해 비록 늦은 공부지만 영어 공부, 역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데 집안이 노후 대비를 못했습니다. 이런 걱정도 요즘 심하네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림을 그리셨구나. 제가 이 사연을 지금 읽었는데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여기서 몇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슈타리님?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예술계열 쪽 공부를 했는데 그 예술계열 그러니까 미대는 안 나오신 거예요? 그림이라는 게 종류가 있잖아. 뭐 웹툰도 있고 아니면 뭐 디자인도 있고 뭐 그림 작가도 있고 이 그림도 종류가 많거든요. 아니면 사파가도 있고.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림을 제대로 배우려면 사실 미대를 가야 되거든요. 예, 미대 진학을 해야 돼요. 대부분은. 이 미대를 나오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어떤 그림을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에만 매진했다고 하는데 미술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이게. 저도 미술 해봤지만. 미술이라는 게 무조건 뭐 종이에 그림 그리고 그런 게 미술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조소도 미술이고, 애니메이션도 미술이고, 그냥 뭔가 그려서 창작해내는 건 다 미술입니다. 디자인도 미술이고. 아, 독학으로요? 그러면 본래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게임 원화가 쪽 했다고요? 아, 이거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거냐면 그런 거예요. 그 예전에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5인용이라고 그 연예인지요. 그 만드신 분들 있죠. 약간 그런 거네. 이제 콘티 짜가지고 약간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이렇게 좀 만드는 거. 그림 그려가지고. 근데 이게 그러면 지금도 그림 쪽에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연자분? 지금도 그림 쪽을 어떻게 한번 직업을 가져가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도?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요즘 두렵다고요? 근데 님도 아실 거예요. 그냥 님의 뭐 재능이나 아니 실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쪽 어깨를 어느 정도 아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쪽은 날고 기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 님이 어 전공했던 분야는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막상 밥 먹고 살기엔 지휘장벽이 높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통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 가장 많이 하는 게 웹툰이잖아요. 근데 웹툰 굉장히 지휘장벽이 높아요. 그냥 그림 그린다고 다 기안팔사나 뭐 침착맨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거를 정말 쉽게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네이버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연재 받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못해요. 그 들어간 사람들 상위 그 0. 몇 프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 중에. 잘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인정받아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잘 그리는 사람도 너무 많고, 예. 이쪽 너무 많아. 예. 그러니까 내 혼자서 그냥 방구석에 잘하는 거하고 누구든 나한테 인정받는 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예. 그런데 이 잘하는 사람들 수용할 만한 곳은 많지가 않아요. 미술 쪽이. 이 잘할 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이 사람들을 좀 받아가지고 이제 일을 시킬 만한 곳이 없고 점점 그런 것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미술로 어떻게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거를 좀 안 하시고 다른 걸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26살이니까 지금 충분히 뭔가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술보다는 현실적으로 예, 배워서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택하는 것이 본인한테 낫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포기하다기보다는 그림은 취미로, 미술은 취미로,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단 말이야. 그 미술 유튜버들 있죠, 여러분. 그림 같은 그려가지고 이렇게 왜 영상 애니메이션을 작업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인물화 그려서 이제 그걸 이제 50배속, 100배속 해가지고 빨리 그려가지고 왜 완성되는 거 있죠. 그런 것들 좋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막상 하면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냥 그런 걸 취미로 유튜브 같은 데 영상 올리면서 하는 게 어떨까? 본업은 만드시고 네, 그런 식으로 좀 계획을 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술은 전업이 아니라 그냥 취미로. 네. 근데 이거를 내가 썩히고 뭔가 버리기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또 직업을 하기엔 그렇고 학원이 쉽고 그러니까 이건 취미를 하시고 이 취미를 뭐 유튜브나 이제 뭐 블로그 같은데 이제 만들어 가지고 좀 본인의 어떤 그런 제2의 순위번호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패배자 아닙니다. 누가 패배자라고 얘기하는 거 있어요? 자, 스타딘 잘 들으세요. 가장 큰 문제는 어, 누구보다도 자신을 위로하고 배려해줘야 되는데 정작 본인 자신이 예, 본인을 학대합니다. 자기 학대라고 하죠. 저는 님한테 패배자를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스타트는 내가 물어볼게요. 그냥 내 꿈을 실현하지 못한 패배자입니까? 내 꿈이 본의 아니게 꺾이면 패배자입니까? 그냥 말 그대로 꺾인 것 뿐이에요. 스타인도 아셔야 되는 게 그걸 알아야 돼. 뭐냐면 님이 지금 이제 그렇게 많이 산 게 아니잖아요. 26살이면 형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살다 보면 앞으로 열심히 해도 꼬꾸라지는 것도 많을 거예요. 저라고 해서 안 꼬꾸라졌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일일이 패배자 프레임 씌우면 본인만 힘들어져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살다가 열심히 해도 뜻하는 바를 못 이룬다거나 원하는 결과를 발생하지 못하는 것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뭔가 내 감정을 다 쏟아붓고 움츠려들면 안 돼요. 이미 나이 먹잖아. 이것보다 더한 거 겪잖아. 그럼 이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보면 본인이 너무 자기 자신을 학대한 거야, 자기 자신을.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반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아, 괜찮아, 괜찮아. 세상이라는 게 원래 그래. 내가 열심히 해도 뭔가 빛을 발휘 못하고 인정 못 받으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나중에 또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뭔가 좀 토닥거리 줘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거 안 되면 자기 자신을 못 잡아먹어서 한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 이해를 못 하겠어. 남이 뭔가 하나 뭐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한테 못 살게 물어요. 너 뭐 한 거냐 하면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진짜 좀 이자듯이 잡는다는 그런 느낌 들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뭔가 내가 인풋을 많이 넣어도 아웃풋이 안 나온 것들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열심히 하면 다 되기만 하겠어.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다 열심히 해가지고 다 성공하고 다 원하는 바 이뤘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 있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대다수는 이것도 하다 안 되고 저것도 하다 안 되고 그래. 그러다가 나이 먹어서 뭐 적당한 거 찾아가지고 거기 정착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 뭐 내가 원하는 기업 들어가도 막상 일하다가 뭐 안 돼가 나간 사람도 많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맛을 이루더라도 아 그게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다른 거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여러분. 뭐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아 그래 남들이 알아주는 지금 공무원 들어왔으니까 난 여기서 그냥 청춘을 다 바쳐가지고 환갑때까지 버텨야지 하다가 일해보면서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어 조직의 어떤 경직된 문화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비난해서는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예술 쪽으로 먹고 사는 거 힘들어요. 위험 부담이 많이 따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슈타린도 그걸 알았으니까 자주를 맞봤겠죠. 예. 그래서 예술만으로 어떻게 먹고 살겠다는 거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거 뭐 돈이 좀 있고 예술로 몇 번 엎어져도 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가진 거 없는 사람이 예술에 올인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예술 쪽에 심취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 접었거든요. 왜냐, 저희 집에 돈 나올 데가 없었기 때문에. 예. 답이 없었기 때문에 접었었단 말이에요. 괜히 어설프게 어떻게 내가 열심히 인정받을 거야 만들어서 나 정말 나도 나락갔을 거야 아마. 이번보다 더 심한. 그래서 일단은 예술에 올인하지 마시고요. 일을 하세요. 남들이 하는 일. 예. 뭐 지금이라도 마음을 좀 고쳐먹어서 다행이긴 한데요.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취미로 하는 건 괜찮죠. 뭘 묻고 싶냐 하면, 결혼을 하고 싶고 나 자신을 위해 비록 늦은 공부지만 영어 공부, 역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근데 님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러면 내가 미술로 직업을 삼기는 어려우니까 다른 걸 택하게 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업을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해요. 뭘로 먹고 살 것이냐, 간단하게. 저 공부라는 것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목표가 있어야 돼. 어디에 쓰일 건지. 이 공부를 해가지고 종국적으로 내가 어떤 분야를 갈 것인지에 대해서 목표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공부해야 동기부여도 되고 이걸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사연 안에서는 어떤 내용이 어떤 분야로 가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슈타딘의 사연 보면 뭔가 열심히 한 건 맞는데 뭘 열심히 하고 어떤 분야에서 내가 좀 시간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종국적으로 갔을 때 얘가 어떤 분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안 나와 있어요. 전반적으로 뭔가 두리뭉실해요. 확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미술적으로 이제 방향을 틀고 다른 분야로 가겠다는 걸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쪽으로 가려고 하냐, 어떤 직업 택하려고 하냐, 어떤 쪽에 도전하려고 하냐, 이런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부라는 것도 막연하게 공부하면 안 돼요. 내가 필요한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도 이제는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보통 성인 되고 나서 남자분들 상기나 뭐 기사 많이 따죠. 그냥 땁니까? 그냥 이력서에 한 줄 더 적으려고? 아니죠. 취업할 때 이게 있으면 우대할 수 있고 내가 들어가려는 분이 이 자격증이 필수라니까 따는 거죠. 목적이 있으니까 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슈타디님한테도 보니까 슈타디님이 바로 얘기를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그런 걸 만들어 놓지 못한 것 같아. 내가 어떤 쪽에 일을 하고 싶다, 어떤 쪽에 뭔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아직 확실하게 잡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잡히지 않았으니까 아마 사연을 저렇게 적으신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슈타디님. 왜냐하면 공부라는 건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목표나 어떤 그런 필요한 것들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해야 됩니다. 네. 내가 어떤 직업군을 가야 되는데 이 자격증이 필요하다. 어떤 직업군을 가려고 하는데 스펙에서 토익 점수를 요구하더라. 이런 것들이 있어야 공부에 대해서 확실해지고 목표도 분명해지고 성과도 나옵니다. 네. 공부가 재밌다는 건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네. 영어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한다는 건지, 어떻게 역사 공부를 한다든지 이게 잘 안 나와 있어요. 슈타디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나이가 26살이잖아요. 적은 나이 아니죠. 그러면 내가 뭐 할 건지에 대해서 아니 기술직 전문직이라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영문을 취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취미로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물론 취미해도 되는데 지금 슈타든이 뭔가 급한 상황이잖아. 그러면 내한테 뭔가 어떤 직업군을 가는데 확실하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해야 돼요. 뭔가 내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 약간 예술 쪽에 계신 분들이 좀 어떤 진로에 대해서 좀 뭔가 자유분방하거든요. 그림 하나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적으로 이제 만난 사람들에 비해서 스펙이나 어떤 그런 메타인지가 좀 부족해. 특히 미술 쪽에 있던 분들이 그림 하나만 바라보고 이거 어떻게 인정받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건 좀 내가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아요. 목표를 가야 되 구체적으로 가야 되고 어떤 직업군 전문직도 이직분을 다 가겠다는 걸 확실하게 정해놓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정해놓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고 헤매고 그러면 시간만 쓰게 돼요. 확실하게 정해놓고 알고 가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님이 지금 어떻게 가겠다는 것 제가 보니까 확실히 정해놓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만의 마인드를 만드세요. 마인드를 만드셔야 돼 이거. 기술직 전문직도 너무 많아요. 뭐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직과 기술직을 다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기술직도 종류가 엄청 많은데 나도 모르는 것도 많은데 그리고 이 기술직이라는 게 거기에 맞는 스펙과 자격증이 있어요.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쪽이 어떤 쪽에 어떤 자격증이나 기술을 요하는지, 어디서 일할 수 있는지, 보수가 어떻게 되는지, 일하려면 어디서 일해야 되는지를 알고 해야 됩니다. 모르고 하면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그래서 이걸 정해놓고 하시기 바랄게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한테 득이 되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득이 되는 공부를. 예. 공부는 취미로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내가 어느 정도 만들어 놨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그 기본적인 어떤 위치를 만들어 놨을 때. 예를 들어 뭐 취업하고 나서 먹고 살만한 거 만들어 놓고 나서 뭐 취미로 영화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슈타리닝 같은 게 뭔가 불안정하잖아요. 네, 불안정하잖아. 아직 확실한 곳에 취업을 하지 못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취업을 해가지고 직장 다니는데 문제가 없고, 예, 그럼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이제 밥벌이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면 이 공부라는 것도 뭔가 확실해야 돼요. 예, 나한테 어떻게 쓸모 있고 화정도 있고 내가 직업으로 먹고 사는데 필요한 공부를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막상 해보면 저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예. 영어를 하겠다는 게 나쁜 게 아니야. 근데 이 영어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고 이 영어가 내가 가려고 하는 분야에 쓸모가 있는 건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고 가야 됩니다. 예, 이걸 꼭 알고 가시기 바랄게요. 더 이상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이 길어지니까.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 남들 어떻게 사는지 신경 쓰지 마요. 님이 앞가림하고 자리 잡기 전까지는 남들이 뭐 어떤 데 다니고 그런 거 얘기 일절 듣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와서 님 남 비교하는 거 인생에 일절 도움이 안 됩니다. 발전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 이제 뭐야 그 그림 같은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취미로 하시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싶다고 했는데 욕심 부리지 마요. 결혼은 내가 결혼할 만한 조건을 만들어 놨을 때 그때 결혼 얘기를 꺼내든가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놨는데 결혼하고 싶다. 이거 굉장히 욕심이에요. 음, 예.
차라리 결혼할 만한 기본적인 조건을 만들어 놓고 나서 결혼 얘기를 꺼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뭔가 확실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좀 무리수일 수도 있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다 결혼까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 있어도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변수가 있습니다. 엄연히.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요즘에 문턱이 얼마나 높습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집안이 노후배비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신경 쓰지 마. 본인만 신경 써. 본인만. 어. 남 신경 쓰지 말고 나만 신경 써요. 나만. 뭐 집안 노후 대비 못했다 하더라도 뭐 집안의 가족들이 어떻게 알아서 하겠죠. 뭐 정말 집이 뭐 가세가 기울지 않는 한은 니 먹고 살고 니 막간이 많은 거 그것만 신경 써요.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마요. 내 건강, 내 진로, 내 공부 이것만 신경 쓰십시오. 자, 이제 얘기 다 한 것 같으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뭐 그림이나 미술 쪽은 내가 봤을 땐 하면 할수록 뭔가 몸이 안 좋아질 것 같아. 눈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냥 취미라 하거나 아니면 지금 그 뭐 그림 그려도 막 눈물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하지 마요, 그러면. 예. 일단은 지금 이제 나이 먹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은 안 나오다 보니까 고졸이잖아요. 근데 고졸로 뭐 일을 할 수 있지만 좋은 일자리를 못 가지잖아요. 님이 일해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이제 뭔가 내가 남들보다 좋은 일자리 가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걸 해야 돼요. 그 공부를 할 때도 어떤 분야를 갈 건지를 확실하게 정하고 그 분야에 맞는 자격증과 스펙을 갖추시기 바랄게요. 거기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야 좀 시간을 벌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분야에 빨리 취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 님 비하하지 마세요. 본인 비하하지 마십시오. 본인은 아끼고 배려해줘야 됩니다. 격려해줘야 돼요. 본인한테 해초리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나만 생각해요. 나만. 이땐 이기적인 마음 먹어도 괜찮아요. 이기적인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내 자신의 앞가림만 생각한다는 이기적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도 지금 뭔가 제대로 해놓은 거 없는데 남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남 비교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제가 얘기한 대로만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제가 우리 슈타리님한테 괜히 좀 불편하게 얘기를 해드렸나 생각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는 헤매지 마세요. 이제는 아프지 마시고요. 몸과 정신 아프지 마십시오. 몸과 정신 건강해야 나중에 내가 일을 하더라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막상 좋은 직장 들어가도 멘탈 건강 안 좋아서 못하고 나온 사람도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타님 이제부터 육체 건강, 정신 건강, 그리고 자기 하는 일 집중 요 세 가지만 신경 쓰지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